자, 일단 제가 보는 업종과 테마는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까 좀 고민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는 조금 상승 소외주, 상승 소외 업종 그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방위산업주 하면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긴 한데 예.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실질적인 방위산업 지금 현재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리하게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자국 산업, 방위 산업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일시적인 뭐 방위 산업주들 뭐 조정은 있겠지만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신냉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이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년간, 십수년간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시장은 업종별 순환매 장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에 굴뚝주들, 중공업이나 전통 제조 업종들 많이 제법 이 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업종별 순환매 장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덜 오른 방위산업 핵심 수혜주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일단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요점부터 말씀드릴게요. LIG 넥스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핵심 수혜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요격 유도 무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 초입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자국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스라엘 같으면 아이언돔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뭐 수요는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예. 아마 자국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하는데 보다 더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그런 거를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 이 LIG 넥스원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또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무겁죠.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다른 비교 대상 기업보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이제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아마 이 방위산업주는 수출이 잘 돼야 이게 내수 관련 종목에 가깝잖아요. 방위산업주가. 그렇죠. 근데 수출이 잘 돼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수출도 고성장 시점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이 기업이 제가 제일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 현재 수주 잔고가 12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작년 엄청난. 연 매출액이 보면 이제 네, 작년 2조 연매출이 2조 2천억이니까 작년 연매출의 5.4배를 이미 수주 잔고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LIG 넥스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방산 기업들 위에서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시가총액과 올해 예상 퍼, PBR, 그리고 내년 뭐 퍼와 PBR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평균을 보면은 올해 예상 퍼 기준으로 29.3배인데 LIG 넥스원은 11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는 2.0인데 1.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퍼와 PBR도 높거니와 세계적인 평균을 보더라도 이게 방위산업주들이 의외로 고퍼로 거래돼요. 세계 평균인데 저거는 미국과 아시아, 유럽을 다 합친 건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세계 평균 퍼가 올해 23년 기준으로 22.5배 그리고 PBR이 3.6배인데 LIG 넥스원은 그보다 뭐 한 2분의 1, 3분의 1 가량.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식은 수출만 잘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는 무겁게 꾸준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예. 수출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모멘텀만 찾는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가 보는 이 주식이 조금 차트로 보면 조금 눌려 있어요. 눌려 있죠. 지금 LI 넥스원 차트인데요. 보면 주식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좀 아쉬운 게 요때죠, 요때. 이때 그때 보면 보면 연초에 좀 연초에 빠르게 좀 좀 빠졌죠.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인데 왜 이렇게 네. 빠졌나? 이게 조금 차트가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보는 이 당시가 아마 이 회사가 배당을 좀 주거든요. 이제 방산주들 배당 그렇게 잘 안 줘요. 근데 이 주식이 배당을 1.9% 시가 배당률 한 2% 가량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배당 낙 효과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좀 밀려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 지금 뭐 꾸준하게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쑥 한번 밀어 올렸다가 기관들이 매수에 의해 가지고 한번 쭉 끌어올렸고 이제 다시 또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차트가 저는 당분간 아마 이런 차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이렇게 요거 아니면 한번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만약에 좀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여기서 한 차례 뭐 조정받고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이런 개연성도 있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장기 투자하는 투자라면 LIG 넥스원으로 한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는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대표님이 저는 이렇게 좋게 보지만 부대표께서 이거는 좀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우리가 편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애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1만 원 정도 대비해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긴 했지만 네.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래프상으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있어 보이는 건 뭐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LIG 넥스원을 선정을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할까, LIG 넥스원으로 할까.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참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이유가 LIG 넥스원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만약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좀 더디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막혀가지고 소련의 저항 때문에 러시아의 저항 때문에 막혀가지고 서방에서 휴전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 폴란드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우크라이나 사태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이런 주식들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현대로템 포함해서 전체가 다 한 차례 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물론 그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조정에 거칠 건데 저는 뭐 조정 왔다가 또는 더 오른다고 봐요. 어차피 이 시장이 이제 방산주 수요 증가로 가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를 거라 보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 한번 좀 크게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차트를 보면 물론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차트를 보면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예.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 LIG 넥스원하고 차트 흐름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 부분이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네. 단기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은 수급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어떤 기술적인 흐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올 초에도 올라올 때 여기서 이제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그 가격이 근접이 되면서 또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또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이 조금은 우상향해서 올라가려면 이 가격대 같이 겹쳐지는 가격대에 매물벽이 일단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물벽. 예,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의 어떤 뭐 모멘텀을 가지고 급하게 오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야, 그때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예. 이렇게 또 많이 한번 올랐잖아요, 연초에. 그렇긴 하죠, 예. 이런 거 보면 마냥 이 주식이
계속해서 무거운 주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쏘아 올리는 거 보면 이때 보면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쏜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쏘고 외국인들은 팔았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잔뜩 사가지고 주식이 막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기관 외국인들이 막 너무 많이 사가지고 막 서 있는 차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 기관들이 꽤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또 외국인들은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국인들 판 게 공매도가 일부 반영돼 있다면 아마 올라가면 또 공매도 청산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쇼커브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 그 투자 전략, 매매 전략 한번 보죠. 네. 매매 전략 네, 보면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 예. 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예상 매수가 우리가 지금 오늘이 6월 18일인가요? 일요일? 6월 18일 일요일이니까 예. 우리 그 PD님께서 이 방송을 촬영해서 편집하면 아마 이틀 사흘 정도는 걸리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주식은 적시성이 좀 필요하니까 아마 우리가 업로드 할 때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방송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제 전략을 다시 한번 코멘트 하는 걸로 하고 편입 예정일은 이번 주 목요일 6월 22일로 해서 예상 매수가 지금 현재 가격보다 한 1,000원 정도 아래로 네. 잡았습니다. 하고 예상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11만 원, 손절가는 단기 저점 부근인데요. 예. 요 한번 76,000원 단기 저점 부분인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게 현재가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목표가는 여기 단기 정고점 부분 11만 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한번 3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보고 목표가 예상 목표가는 이 정도 보고 손절 가격은 단기 저점 가격. 우리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안 되는 종목은 빨리 끊어내야 되잖아요. 예. 단기 저점이 여기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 5천 원 수준. 우리가 맞죠? 제가 7만 6천 원,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 종목은 아까 뭐 보자 우리가 부대표님 종목이 HPSP 예, 영어로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죠. 예. 한글이 아니고. HPSP라고 영문으로 이제 그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상장한 날짜가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어요. 뭐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라 일단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네. 전 공정 중에 이제 어닐링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불안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인이나 붕소 같은 그 물질을 일부러 주입을 한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네. 이 실리콘 계면 이 표면에 이런 어떤 불순물 인이나 붕소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네. 전자는 이동하게 되는데 표면은 좀 상처를 입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처를 또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네. 어닐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렵네요. 예, 좀 네. 어려운데 미세 공정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이즈 우리가 뭐 나노와 연관된 그 수치들을 이야기하면서 미세 공정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어떤 기술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네. 이제 고압 저온 상태로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어닐링 과정을 처리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어떤 다른 여타 기업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어닐링, 그러니까 수소 기반한 어닐링 공정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시장에 진입하는 게 네.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HPSP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예, 생각이 조금 더 우리 투자 포인트로 이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요점을 한번 투자 포인트 요점 한번 짚어주시죠. 요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PSP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깐 보실까요? 분기 실적 안 보죠. 예. 연결로 보셔야 될 겁니다. 연결 여기 아직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3분기까지 나왔죠. 그렇죠. 3분기래. 1, 4분기. 예, 2,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죠. 예, 1분기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588억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50억. 3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순이익이 보시면, 310억이네. 네, 310억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분기예요? 분기입니다. 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매출액이 590억에 이게 350억이면 이게 보시면 오피 마진 영업이익률 비율이 60%예요. 영업이익률이 60%. 60%? 그러니까 대단히 높죠, 상당히. 뭐 높은 정도가 아니고 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기업이죠. 제조업체 중에 60% 낸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비결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 예,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풀 캐파로 지금 풀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풀 캐파. 예, 일본의 실적 관련 Q&A 때 그 이야기 들은 바로는 풀 가동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 저기 반도체 업황 악화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른 성장. 저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얘가 독야청청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수요가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 회사들이 또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비해서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숫자로 잘 나온 이유는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때 매출 인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올해 1분기로 좀 이연이 된 부분이 이연 있고, 효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올 2분기에 매출로 잡힐 부분들이 조금 앞당겨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에 잡힐 게 1분기에 앞당겨 잡혔다 하면 그래서 선반영된 거죠. 그러면 2,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매출액에서 588억 정도 매출액에서 대략 한 20% 정도가 지난 4분기, 앞으로 올 2분기를 조금 땡겨서 아니면 미리 반영한 부분, 작년 거 덜 반영된 게 올해 반영된 부분이 이제 한 20%라고 보면 20%면은 많이 땡겼는데, 그죠? 그렇게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노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한 상태로 본다면 사실은 1분기 매출액이 한 47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연 분기를 평준화시켜야겠네요. 그렇죠. 1분기 매출액이 한 460억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년 거를 인식을 이연시켰고 앞으로 2분기 나올 거를 미리 땡겨서 시킨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의 어떤 처리 과정상 회사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제품 예를 들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출 인식하기까지는 대략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실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다. 좋을 거다 앞으로도. 이해가 되시는 증설 이슈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부장 기업들도 그렇고 어떤 기업이든지 현재 상황에서 증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증설을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또 반대로 수주를 못 받으면 엄청난 타격을 받겠네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링 업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경우에 대체로 어떤 수요가 기반되지 않고 황당하게 그러니까 황당무계하게 증설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증설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생존과 또는 어떤 그 존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한 어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과정으로 보면은 올해 말 정도 이제 신공장이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 능력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보다 2배 정도, 2배. 2배 가량 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2배가 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HBO. 저 뭐예요? 저 이거 전문가적인 실무 영역이라서 이거 글쎄요, 뭐 저도 이해하기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고 뭐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내용으로만 보면 하이 프레셔 옥시데이션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과정이 이제 산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산화 산화를 과정.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도 지금 어닐링하는 그 공정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산화시키는 그 하이 프레셔 옥시데이션 과정 산화시키는 장비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한 라인에서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고객사와 연관돼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가미가 되면 협의 중 그렇죠. 고객사와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잠재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상의 제품상에 네. 그 HPSP의 어떤 제품상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그렇죠. 한 네. 가지 아이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가지 그 아이템의 어떤 좋지 않은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네. 그게 또 이제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도 HPSP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가셔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에다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또 있어요? 앞서 그 장점이 너무 많은데. 탑3 파운더리 업체 중에 두 군데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군데도 사실은 그 적용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곳 중에서 한 군데는 D램 쪽에만 어닐린 장비를 제공하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D램이 아닌 낸드 쪽에만 또 어닐린 장비를 제공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기존에 한 회사가 그러니까 D램만 하는 회사가 낸드 쪽에도 할 수 적용할 수 있고. 있고 낸드만 하는 회사는 D램 쪽에도 또 할 수 있고. 근데 요즘 중요한 거는 비메모리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비메모리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어닐링 장비, 그러니까 HPSP가 만든 어닐링 장비 매출 비중이 비메모리가 70%, 비메모리도 그 예. 비중이 더 높아요. 메모리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이 차트를 보시면 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투자 전략. 지금 투자 전략은 좀 최근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예. 이때는 사실 이게 이제 3월 보시면 이제 3월, 4월 많이 올라간 이유는 여기 이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3주의 무상증자를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예, 무상증자 예. 그와 연관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예, 부분이 있고 이제 예. 무상증자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의 흐름은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면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전고점을 뚫었네요. 일단 전고점은 뚫고 가는 모양이고요. 예. 31,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HPSP 시가총액 보시면은 적진 않아요. 지금 2조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나 해요. 네, 2조 5천억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좀 비싼데 2조 5천억이면? 가격 자체만은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시총을 보면 또 사실 이게 조금 부담이 자,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아까 1분기 당기 순이익이 310억, 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억. 그렇습니다. 1,200억인데 이게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면 거의 한 20배네. 그렇죠. 그렇게 스코어 따지면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20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20배 이상 사실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작지는 않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할 때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연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네. PR을 30배 이상을 주거든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HPSP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수준은 과하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가이던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리포트들 보면 내년에 이제 예상 매출액 2024년도 네. 매출액을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한 1,200억 정도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여전히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증설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2배 정도의 네. 캐파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1,860억 정도, 영업이익 1,0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뭐 이게 만약에 지금의 2배 수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장 완공은 올해 말로 예상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2배 정도의 캐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동이 되는 타이밍은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해요. 내년 말 예. 정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보고서 나오는 부분들은 내년을 네.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올해 매출액이 대략 한 1,900억 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친다면 이게 이제 내년에 그 풀 가동을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네. 연매출액이 한 4,0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매수가는 사실 최근에 3만 원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 가격대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좀 하지 않고 또 가파르게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 네.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 최근에 좀 늘어났지만 이제 거래가 좀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고양관대에서 이제 유통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대주주 사모펀드가 거의 49% 가지고 있고 한미반도체와 연관된 그 주주들이 대략 한 20% 정도 포함이 돼 있고 이래서 네. 실질적으로 유통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의 조정을 받을 때 사보시는 패턴이 일단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기 예상 목표가 45,000원 여기 이제 시총 기준으로 보면 대략 3조 7천억 원 수준이에요. 50%를 먹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50%. 요거는 기간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내년 정도? 말 정도까지 전체적인 캐파 지금의 2배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 부분들이 조금 앞서서 반영이 된다고 친다면 완공이 돼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뭐 제품들과 관련된 네. 부분들이 수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내년 말까지 못 기다려. 내년 말까지 좀 길다고 생각을 들면 적어도 내년 뭐 한 상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목표 있지 않을까. 투자 기간 1년 정도 그렇죠. 보시는 1년 정도, 1년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어떤 뉴스 플로우나 네.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이 기술과 연관된 부분들 반드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과 같이 이제 아무래도 같이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 네.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내려가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성장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네. 관련해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마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면 예. 아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요 정도 그죠? 여기 올라가는 선 예. 그죠?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쭉 뻗어 올리길 바랍니다. 글쎄 뭐 그런 아니면 우리 목요일 예. 편입할 때 조금 빠져 딱 이 시점에 와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 스토리가 있는 회사들 주식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음.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뭐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수요단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급단에서 감산을 이미 들어간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재고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뭐 인공지능과 연관된 부분처럼 이렇게 이제 그 선별적으로 어떤 반도체가 좀 수요가 급증하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면 네. 관련돼서 주식들이 올라가는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높겠다. 그때는 뭐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게 성장 스토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네. 일종의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래서 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거고 네.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르게 시장 상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빠지게 되죠. 글쎄요, 뭐 손절매를 조금 더 짧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러시면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단기적인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피드백을 보고, 피드백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하시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권맨 리그의 첫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워야 되는 그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LIG 넥스원하고 HPSP 영어로 HPSP 방위산업업체 한 곳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핵심 성장 유망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 종목을 소개드렸는데 둘 다 종목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선한 종목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시자고요. 대신에 우리 매일 아침에 하는 시초가 3% 공략주는 각자 재량껏 손절매도 빠르게 수익도 빨리 챙기지만 포트폴리오 공략주는 목표 수익률을 좀 길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고르도록 하고 이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 어떤 내용이든지가 이제 본인이 듣고 판단해서 뭐 투자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 옮기는 것과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든 아니면 좀 조금 중장기로 보든 간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정확히 맞을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예상과 전략, 그 다음에 종목 선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속 시작한 거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